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또 렘넌트들과 함께 3단체의 기반이 되어지는 또 철학, 사상, 세계관 그거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393 보좌의 세계관의 축복, 이 시간에도 확립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대학 과정을 또 1년, 2년 단축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세계복음을 위한 스미스의 자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4년을 2년으로 줄이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또 오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7번째 모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는 드디어 지난주에 합리론의 데카르트 그리고 스피노자 그리고 이 책에는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 철학과 굴뚝청수부 이 책에는 다루지는 않지만 라이프리치 같이 우리 좀 다루었습니다. 지난 주 모임에는 스피노자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러면서 스피노자 즉 합리주의 철학자들 데카르트와 그리고 스피노자와 그리고 라이프니치와 같은 사람들이 미쳤던 오늘날의 현대의까지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특히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확산이 되고 메타버스, NFT 같은 오늘날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모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7번째 모임인데, 7번째 모임이면 사실 이 책 마무리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7번째 모임에 이제 2부 들어갑니다. 2부 들어가는데, 유명론과 경험주의. 유명론과 경험주의에서 그래서 이 진도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약간의 예습적인 어떤 부분을 좀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는 것도 동영상으로 나한테 보내라. 과제를 드렸는데 안 한 친구들 박수. 한 친구들 박수. 네, 안 한 친구 한 친구 둘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는 영상으로서는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알죠? 타인도 알죠. 왜냐하면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했으면 저 사람을 했을 거고. 앞에 우리 91페이지에 유명론과 경험주의인데 책이 지금 한 사람밖에 없죠.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유명론과 그 91페이지. 자, 그 경험주의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론과 유명론, 그 유명론에 대한 부분을 논쟁이 있었다 이래서 그 논쟁 이름을 보편 논쟁이라고 해요. 보편 논쟁 이런 가운데서 읽어봤죠. 민철이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었지? 11페이지에서 휴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 민철이가 좀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읽은 사람들이 좀 포럼을 했거든. 그 전에 먼저 이 앞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한 그리고 보편 논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 녹화는 너 그렇지 맵보게요. 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료를 이렇게 칠 수가 없어서 자료를 공유를 못해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런 자료를 출력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실제론과 유명론. 자, 근대 철학의 첫 번째로 우리 다룬 거는 뭐죠? 합리주의였죠. 합리주의. 철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주체와 그리고 대상. 자, 이 두 사이에서의 뭐가 있죠? 인식. 그로 인하여서 진리. 그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과 인식과 진리 이 네 가지 흐름이다. 이게 철학이 전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요 네 가지를 흐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슨 론, 주제, 철학의 주제를 품는다면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뭐였죠? 윤리학. 이거는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계속 첫 모임부터 제가 쓰겠어요. 이게 전부 다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나왔다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은 우리가 월드뷰라 그러죠.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도 월드뷰, 세계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그래 정치 세계, 사회 세계, 문화 세계라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계, 사회 세계, 문화 세계 할 때 그 세계라는 의미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보는 관이다. 거기에 중심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관통한다라는 개념은 노로도 느껴질 수가 그 생각해도 될 거예요. 이런 또 사상과 모든 것들이 관통하여서 흘러간다. 그러면서 또 비우니까 보는 창이라는 거죠. 세계관이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세계관, 그리고 문화적인 세계관, 문화 안에 정치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과학에 대한 세계관들, 이런 어떤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의 세계관을 요 네 가지와 이 세 가지, 합치면 7가지겠죠. 7가지의 네 가지 흐름, 세 가지 주제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철학의 모두 다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 정치, 문화, 경제, 과학 모든 부분들, 모든 뭐 이념,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룬다. 지금 뭐 각종 사회에서 그 주제가 되어지는,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 사회의 흐름이 흘러가는 중심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슈라 해야 되나? 이슈라기보다는 중심되는 어떤 중심의 그 사상이라 해야 되나? 그 트렌드는 조금 유행적인 부분인데 조금 컨텐츠다라기라도 좀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른 권리, 그죠? 그리고 그 권리를 내가 낳은 권리에 대한 부분을 항상 침해를 당한다, 침범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상, 그 상대 대상은 나의 권리를 항상 빼앗아가거나 침범에 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뭔가 있겠죠. 있으니까 침범된다, 내가 막아낸다, 내가 당한다 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우리 생리학적인 구분에서 이제는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남성이라는 부분이 지배와 종속이라는 개념으로 인지가 되면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쭉 나타났다.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를 찾기 위해서는 뭐죠? 이 흐름 속에서 좀 들어가서 이 흐름 속에서 그러한 이 흐름이 어떤 걸 근거로 하여서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기준을 칸트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칸트의, 특히 칸트의, 칸트하면 그죠? 그 비판 철학이 제일 강세를 갖고 있죠. 칸트하면 칸트에 대해서
선입견 갖고 있는 사람. 선입견이라는 아주 선지식. 자, 칸트 나왔습니다. 칸트. 우리가 보통 칸트는 무슨 칸트라 그래요? 예? 그렇죠. 시간은. 몇 시 타임이었죠, 그때가? 몇 시 타임을 칼같이 찍겠지? 4시였습니다, 오후 4시. 그러니까 4시. 그래서, 예, 칸트가 딱 지나갈 때, 우리 책이 2분 늦었네? 이렇게 맞춰요. 그럴 리가 없는데 2번 틀렸어. 2번. 첫째는 누가 죽었을 때 나 너무 충격받아갖고 깜빡 잊어갖고 2분 동안에 산책 시간을 놓쳤어. 그래서 2분 늦게 출발했어.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 예, 충격받고 그 소문이 이제 충격받고 그걸 생각하다가 5분 늦었어. 그 딱 일생에 2번. 예. 맞아요. 칸트. 그래서 칸트가 결혼이 과연 유익한 건가 말 것인가. 지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연애까지 했어. 그리고 연애 중이야. 연애 중이야. 연애 중인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유익이 되나?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유익이 맞냐? 이거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 결론은 유익이야. 이래갖고 청문회로 뛰어갔지. 그런데 그 여자가 시집을 가버렸네. 그게 칸트야. 칸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까지 다 붙인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임마누엘 칸트. 예, 예.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철저한 신앙인이에요. 특히 어머니가. 근데 이제 본인은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참 뭐랄까 그 당시의 젊은이들로서는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심지어는 배척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느끼고, 정말 내가 독립만 되어진다면 교회를 떠나리라.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었어요. 있는 상황에서 칸트 역시 떠나게 되죠. 떠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마음이 가가 있었다라고는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나는 이런 너무 충격적인 실망을 해서 난 떠난다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는 안 믿으려 했으니까. 대신에 그는 신 존재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성에 대한 신뢰가 더 강했어요.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도 칸트의 자기의 철학을 펼쳐나가는 부분에 대하여서 펼쳐나가는 부분에서는 신의 역할이 지대해요. 왜냐면 칸트는 조금 그 절대 도덕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도덕적인 어떤 부분. 그래서 절대 도덕의 기준이 이성이 실천하지 않는 이성이라면 올바른 이성일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순수 이성을 이야기하고 실천 이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얻은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천 이성, 실행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 해서 3대 비판의 책을 써내죠. 그래서 비판 철학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말은 이성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존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이성을 깨트리고 이성의 본질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제를 갖고 이성을 비판하여 본질적인 어떤 이성의 본질, 그는 이성을 절대시하는 어떤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천할 수 없는 이성이라면 그것은 좋은 이성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국 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준적인 어떤 부분이 약간 동양으로 말하면 성강오륜을 딱 뼈대를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 물론 배경이 독일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지금 흐름의 기준적인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 지금 기준이 개인화가 돼 있잖아요. 나는 기준을 이래 생각한다. 나는 기준을 이래 생각한다. 하는 개인화가 돼 있는데 오히려 소수적인 어떤 개인의 소수화적인 어떤 부분이 오히려 조금 요즘은 기득권적인 어떤 부분을 획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소외당한다라는 개념청에서 또 혹은 나는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권리가 더 있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칸트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비판을 많이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약간 남승미가 조금 있는, 쉽게 말하면 가부장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분위기의 형성이 많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어떤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자기 생각에서 지금 내가 피해를 받으니까 나는 이런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할 때 이 권리에 대하여서 주장이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회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흐름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찾을 때는 근원을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철학이 지금 대학에서조차도 철학을 전공 과목으로 사용하지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흐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가면 철학이라는 과목은 안 할지라도 모든 배경 속에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 이런 식류의 문장들을 쓰고 이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하죠?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요구를 해요. 이런 어떤 띵킹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유하는 방법을 철학적 사유에 대한 부분들, 사유의 방식이죠. 방식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이제 드디어 합리론을 넘어서서 자, 경험론으로 들어가는데 경험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91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91페이지. 그러면 이거 여기 지금 굉장히 추워져. 네. 그러면 위로 쳐다보지 말고 밑으로 쳐다봐. 조금 이따 끌게. 자, 91페이지에 보니까, 그죠? 자, 근대 철학의 다음 장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장이 있었죠. 1장, 이번 2장이단 말이에요. 앞에 장은 합리주의였죠. 이제 경험주의라고 부르는 철학적 흐름. 요거는 주로 영국에서 발달됐어요. 지금까지도 이 경험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이 경험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 경험주의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오늘 여기 적혀있죠. 인식 주체의 뭐요? 경험이 지식의 연원이자 진리의 근거. 쉽게 말하면 인식 주체는 뭘로 해야 된다? 인식 주체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성이 아니고 뭐 경험이야. 경험되지 않는데 무슨 그게 진리겠어.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해됐으면 이미 다 이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경험주의 끝. 자, 그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죠. 늘 우리 유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끝 해놓고 확인. 집에 가도 됩니다. 해놓고는.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을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사람은 베이컨,
로커, 버클리, 휴미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베이컨은 잘 다루지를 않아요. 프란시스 베이컨. 예, 베이컨. 네, 베이컨. 네, 맛있어요. 베이컨. 그 베이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근데 이 베이컨은 사람 이름이고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경험주의에서는 베이컨, 로커, 버클리, 휴미인데, 베이컨 같은 경우에가 사실은 여러분가 철학 위인전집이나 이렇게 철학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버클리는 없고 휴머는 없어도 베이컨은 있어요. 베이컨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베이컨을 뺐어.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과학주의로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나중에는 다른 철학자들에 의해서 엄청 비판을 받아요. 후대 그 철학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요. 죽고 난 뒤에도 비판받고. 그래서 여기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으로 경험주의 사상가, 당연히 경험을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이컨 같은 경우는 경험보다는 과학,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 그러니까 경험주의라는 사상의 대열에는 오르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되는 이정경 교수는 베이컨을 좀 빼자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나눠준, 예. 이제는 나누어 준, 예. 줬으니까, 이 주야 지금 줬어요. 예, 줬어요. 그 나누어 준 자료에는 베이컨이 있어요. 베이컨이 있는데,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 러셀도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베이컨은 자신이 과학에 대해 그토록 강조했으나 사실은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도 사실 갖지 못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도 경험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은 뭐가 빠지면 과학이 아니에요? 실험입니다. 실험. 그 실험은 곧 뭐죠? 경험이거든. 그런데 베이컨은 그렇게 과학 좋아하면서 이제 후대들이 지적하기를 일반적인 과학 지식도 갖추지도 못해놓고 뭔 그래 과학 대사냐, 이렇게 지적당할 정도의 베이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주의적 정치사상가가 있어요. 홉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 그러니까 사상가의 위인전에 보면 홉스가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 홉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사람들이 오히려 철학적 전통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경험주의적 철학적 전통을 만들어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요 사람이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것이 유명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유명론. 사실 그래서 이 경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실제론과 유명론이 두 개가 막 부딪혀서 싸웠던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할 때 경험주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험주의자를 다루기 전에 보편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넘어가면 보편 논쟁 나오죠. 보편 논쟁. 자, 보편 논쟁이란 건 보편이다는 말. 여러분, 보편이란 뜻이 뭐예요? 보편. 자, 찾아봅시다. 보편. 보편적이다. 그리고 우리 많이 쓰죠? 보편. 보편적이다. 근데 보편적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보편적이다. 보편 뜻이 뭐예요? 보편. 유니버스? 우주적이다.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띵동댕. 당첨입니다. 조금 있으면 과자죠. 그렇지. 하나만 더 먹어야 돼. 양파리. 자, 보편이란 말은 그죠? 널리 두루 미치는 것이다. 모든 것에 공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보편 논쟁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말하면 실제라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아.
유명이라는 것이 이름뿐이야 라는 것도 보편적이지 않아. 이 두 개가 싸워. 그래서 그 보편 논쟁에 대한 부분. 자, 이렇듯이 95페이지 보편 개념은 단지 이름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유명론. 자, 이렇듯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를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앞에를